안녕하세요, 나이트크로우입니다. 저는 기술 또는 발명에 관심이 아주 많은 공돌이인데요. 오늘은 사격 기술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존 윅 시리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극장에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 상영 중인데요. 존 윅 1, 2를 못 보신 분들도 재밌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연히 존 윅 1, 2의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존 윅 1, 2를 볼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그 액션씬은 구글진으로 꼭 영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Guns, lots of guns. 이 영화는 매트릭스 멤버들이 홈커밍, 이산가족 상봉과도 같습니다. 주연 키아누 리브스는 매트릭스의 주연 네오였고요. 모피어스의 로렌스 피시번, 키메이커의 랜달 덕킴도 나옵니다. 또한 매트릭스 2, 3에서 스턴트로 참여한 데이비드 레이치가 제작을 맡았고요. 매트릭스에서 키아누 리브스의 스턴트 대역을 맡은 체드 스타일스키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를 요리조리 굴리는 것을 보면 매트릭스 때 키아누의 대역을 맡으면서 쌓인 게 많은 것 같네요. 영화의 제목 파라벨룸은 라틴어이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로마 시대의 군사개혁을 주장하는 어느 귀족의 책에서 나온 명언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 명언은 평화를 원하는 이들은 전쟁을 준비한다 또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파라벨룸은 9mm 자동 권총 탄약의 상표명이기도 합니다. 9mm 파라벨룸은 권총 탄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미국을 포함하는 나토 가맹국,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존 윅 1은 쉽게 요약해서 은퇴한 킬러 존 윅이 아내가 남긴 애완견을 죽인 양아치, 그의 부하,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끄는 러시안 마피아를 몰살하는 영화입니다. 존 윅 1의 흥행은 존 윅 2의 제작을 확정시켰고요. 감독과 제작자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속편에서는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이 비중 있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존 윅 시리즈는 권총만으로 다른 액션 영화와 차별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보시는 존 윅 1의 한 장면처럼 존 윅은 권총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쥐는 자세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근거리의 적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존 윅은 권총과 손이 붙어있는 것처럼 권총을 자유자재로 다루는데요. 이 외에도 총알이 떨어질 때마다 탄창을 바꿔줘야 하는 실제 사격 환경까지 정확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표현되는 사격 기술은 실제로 활용되는 기술인데요. 총을 든 팔을 접어서 총을 몸에 최대한 붙이는 존 윅의 자세는 센터 엑시스 릴록이라는 이름의 자세입니다. 영화 곳곳에서 이등변 자세에 기반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센터 엑시스 릴록을 넘나드는 존 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존 윅의 사격은 항상 가슴에 빠르게 2발, 머리에 1발, 총 3발을 적에게 선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활용되는 사격 기술인데요. 가슴에 빠르게 2발을 사격하는 사격술은 더블탭이라고 합니다. 총의 반동을 활용하여 2발을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기술인데요. 방탄복을 입은 상태여도 총알 2발이 큰 충격을 입게 된다고 하네요. 말씀드린 더블탭과 헤드샷을 결합해 총 3발을 날리는 존 윅의 사격술은 모잠비크 드릴이라고 합니다. 더블탭으로 상대방이 저세상을 가지 않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헤드샷으로 저세상 티켓을 끊어주기 위해 등장한 기술입니다. 존 윅 2에서 존 윅 3와 연관되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킬러가 일반인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녹아든 세계관, 그리고 알듯말듯한 킬러들의 용어가 등장하죠. 이러한 킬러들의 세계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컨티넨탈 호텔에서 싸우지 말 것. 두 번째, 표식의 맹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표식을 보시죠. 표식의 작동 원리만 알고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A 킬러가 B 킬러에게 P로 자신의 지장을 찍은 표식을 준 경우 B킬러는 A킬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A킬러가 요청을 이행하면 B킬러가 표식에 P로 자신의 지장을 찍어 요청이 이행되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컨티넨탈 호텔입니다. 이곳은 킬러가 머무는 호텔인데요. 레슬링에서 로프를 잡듯 호텔 근처에 대충 몸만 가져다 대도 킬러는 공격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설정을 만든 이가 있는데요. 바로 최고회의입니다. 범죄고물 12명의 모임인데요. 최고회의가 암흑세계의 법과 같은 규칙을 만든 것이죠. 이 규칙을 어기면 암흑세계답게 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겠죠. 존 윅 2에서 존 윅은 자신이 지문이 찍힌 표식을 내밀며 최고회의 멤버인 친누나를 죽여달라는 남동생의 요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최고회의의 일원인 친누나를 죽이고 그 자리를 상속받으려는 남동생의 계략이었고요. 친누나의 원수임을 들어 존 윅까지 죽이려는 남동생을 존 윅은 어찌저찌해서 보내버리게 됩니다. 컨티넨탈 호텔에서요. 한마디로 핵심 규칙 2개로 존 윅이 위기에 빠지는 영화가 존 윅 2입니다. 최고회의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연달아 없애버렸으니 최고회의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존 윅은 최고회의로부터 파문 조치를 받게 되어 높은 현상금에 걸리게 되고요. 모든 킬러의 표적이 됩니다. 이것이 존 윅 3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존 윅 2에서 존 윅이 남동생을 죽인 곳은 뉴욕의 컨티넨탈 호텔입니다. 그래서 존 윅 3의 주요 배경은 뉴욕이 됩니다. 뉴욕의 컨티넨탈 호텔은 윈스턴이라는 사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윈스턴은 존 윅에게 호의적입니다. 존 윅이 헤드샷을 날린 이후 윈스턴은 존 윅을 위해 파문 조치를 1시간 연기시켜줍니다. 존 윅 2는 윈스턴이 1시간을 벌어주는 장면으로 끝나고요. 존 윅 3는 그 1시간을 카운트다운하며 시작합니다. 화가 난 최고위가 아이고 우리 착한 윈스턴 존 윅에게 1시간을 주다니 참 잘했어요 라고 하진 않겠죠. 그리고 뉴욕엔 또 다른 거물이 있는데요. 바워리 킹입니다. 바워리가는 뉴욕에 실제로 있는 거리인데요. 취객이 많은 혼란스러운 거리라고 합니다. 바워리 킹은 존 윅 2에서 아까 그 남동생을 죽이려는 존 윅에게 7발의 총알을 준 일이 있습니다. 최고회의가 최고회의에 들어올 친구를 죽이려는 존 윅에게 총알을 7발이나 준 바워리 킹을 좋다고 칭찬하진 않겠죠. 앞서 건프를 말씀드렸는데요. 시리즈의 3번째 영화까지 건프로 도배하면 식상하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영화에서는 건프의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무기, 무술,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존 윅 3에서 새로 등판하는 무기는 다른 영화의 다른 씬에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참고 차원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들 다른 씬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드 2의 마지막 결투씬, 그리고 악녀의 추격씬입니다. 액션씬을 비교하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존 윅 3를 보기 직전 또는 직후에 위의 두 씬을 꼭 그골링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출 방식, 카메라 워크, 액션의 합을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네요. 이상 존 윅 3를 재미있게 감상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존 윅 3는 실로 극장에서 볼만한 액션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존 윅 1, 2를 안 봤다는 이유로 영화를 못 보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참,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Good to see you too. You think you can take John?